그쵸. 혹시 예전에 배송 차량 소음 때문에 좀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근데 요즘은 그 배송 소리가 부쩍 조용해졌다는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가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배송 기사님이 오셨어요. 배송업계 변화의 현장 이야기 여기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전기 배송 차량이 우리 일상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전기 배송 차량 도입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변화들, 또 그 파급 효과가 뭔지 이걸 좀 생생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뭐랄까,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같이 찾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변화의 배경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도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25% 정도가 상품 운송 과정에서 나온다고 해요. 특히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마지막 구간, 그 라스트 마일 배송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이 꽤 크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온실가스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소음 공해도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 새벽 시간 오토바이 소리 같은 거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결국 전기 모빌리티인 거고요. 자료를 보니까 베트남의 GSM, 그러니까 Green and Smart Mobility 같은 회사가 2023년 말부터 빈패스트 전기 오토바이로 배송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토론토 같은 도시에서는 이미 음식 배달에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꽤 흔하게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용자들 반응도 좋다고 나오죠. 엔진 소리 없이 조용해서 좋다, 매연 냄새 안 나서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히 오토바이나 자전거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혼다의 패스트포트 이쿼드 같은 거, 이건 좀 새로운 형태의 사륜 전기차인데 좁은 골목길 다니기도 좋고 배터리 교체 방식이라 충전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아, 배터리 교체식이면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행거리인데 이 부분도 이제 많이 개선됐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스프린터나 포드의 이트랜짓 같은 전기 밴들은 한 번 충전으로 400km 이상, 거의 뭐 500km 가까이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와, 500km 가까이요? 그 정도면 사실상 하루 배송 거리는 충분히 다 커버한다고 봐야겠네요. 예전처럼 주행거리 때문에 전기차 도입 망설일 이유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한계는 뭐 거의 넘어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차량들이 실제로 가져오는 효과잖아요. 자료에 따르면요. 전기 배송 차량이 도입된 지역의 소음이 평균적으로 15에서 20데시벨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15에서 20데시벨이요? 체감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나면요. 조용한 도서관이랑 그냥 일상 대화 소리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감 효과가 꽤 크다는 거죠. 와, 그 정도면 정말 조용해지는 거네요. 특히 새벽 배송 소음 때문에 잠 설치던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변화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자료에 보면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전기차 도입 후에 새벽 배송 관련 소음 민원이 8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80%나요? 대단하네요. 주로 차량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 NOx 농도가 25%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와, 소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마시는 공기까지 깨끗해지는 거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아. 효율성도 빼놓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리비안 전기밴 같은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정비 비용이 한 40% 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40%요? 꽤 크네요. 아, 엔진오일 교환 같은 그런 자잘한 정비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유지 보수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차가 조용하니까 오히려 교통체증이 덜한 야간 시간대에 배송하는 게 가능해져서요. 이게 전체적인 배송 스케줄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럼 단순히 친환경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효율이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매력적이겠어요. 아마존 사례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기업들의 움직임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만 대 전기 배송 차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2024년에 배송 관련 탄소 배출량을 28%나 줄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환경보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약 50억 달러의 추가 매출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50억 달러요? 그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결국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기업 활동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선호하게 되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쿠팡 사례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쿠팡도 전체 배송의 25%를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브랜드 호감도가 32%나 상승했고요. 소비자들이 친환경 배송 옵션을 선택하는 비율도 67%에 달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DHL의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는 좀 더 비싸거든요. 요금이 한 15%에서 20% 정도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연 35%씩 증가하고 있대요. 와, 추가 비용을 내면서도 친환경 옵션을 선택한다는 거네요. 소비자들이 이제 확실히 가치를 두는군요. 그렇죠.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런 기업들의 변화, 기술의 발전이 돌고 돌아서 바로 당신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환경보호합시다 하는 그런 막연한 구호가 아니고요. 당장 내가 숨쉬는 공기가 좀 더 깨끗해지고 저녁에 창문 열었을 때 거슬리는 오토바이 소리가 줄어드는 아주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조용해진 새벽 덕분에 잠을 더 푹 잘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가 되는 셈이죠.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건 전기 배송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불과 2023년, 작년만 해도 전기 오토바이 배송이 좀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동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됐잖아요. 맞아요. 기술 발전도 계속되고 있고 또 EU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나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이런 정책들이 이런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이 차량 자체의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이 단순히 배송 차량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도시의 도로망 설계라던가 아니면 물류센터의 입지 선정 같은 도시계획 전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